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여든한 살의 이진봉 할아버지는 밭일을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진봉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오랜 농사일로 단단해진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얼굴과 목덜미는 오랜 세월 태양 아래서 일한 흔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낡은 체크무늬 셔츠에는 흙과 땀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진봉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 시원함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그는 천천히 번호표 발급기로 향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고 작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35번. 전광판을 보니 현재 23번이 일을 처리 중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진봉은 한숨을 내쉬며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세련된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진봉은 유독 눈에 띄었죠. 자리에 앉아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진봉의 머릿속에는 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윤경이가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지. 빨리 끝내야겠다. 손에 쥔 통장을 꾹 쥐며 진봉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딸 하나를 키웠지만 이제 그 딸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윤경이 늘 말했죠. 아버지의 정직한 노동이 제 성공의 밑거름이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진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서류를 확인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진봉은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네요. 어떻게든 그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동안 진봉은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하루하루였죠. 어쩌면 그것이 진봉의 자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오늘의 햇살처럼 따뜻한 과거의 기억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직원 임이라는 손님 응대를 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지던 냄새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미라는 주변을 살피며 코를 킁킁거렸고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화장실 근처 냄새 같은데.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대기석에 앉아있는 진봉에게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코를 막고 주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내선 전화를 들어 경비팀을 호출했습니다. 네, 고객 대기 공간에 좀 와주세요.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이 다가왔고 미라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저 어르신 좀 밖에 잠깐 모시고 나가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미라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진봉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잠시 저와 함께 나가주시겠어요?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진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경비원을 바라보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잠시 나갔다 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대기 공간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고 몇몇 손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경비원은 진봉에게 은행 외부에 있는 공공화장실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경비원의 의도를 눈치챈 진봉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죠.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번호가 다 되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경비원의 말에 진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평생 농사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낡은 통장을 꼭 쥐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볕은 들판보다 더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진봉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모욕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땀 흘려 일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은행 안에서는 다시 일상적인 업무가 이어졌고 임이라는 다음 손님을 응대하며 이미 진봉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창밖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진봉은 뜨거운 햇살 아래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대형 자산운용사의 대표 이윤경은 정장 차림으로 은행 정문 앞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신규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중요한 날이었죠. 지점장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윤경 대표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으며 지점장의 인사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착하셨나요? 함께 오기로 했는데. 지점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 아버님도 오실 예정이셨군요.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만. 윤경은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윤경의 시선이 은행 외부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에게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분이. 윤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은행 밖을 응시했습니다. 햇볕 아래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이진봉이었죠. 더운 땡볕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윤경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지점장은 윤경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고 곧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지점장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계신 분이 누구인 줄은 알고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윤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력했습니다. 지점장은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윤경은 이미 발걸음을 옮겨 은행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경이 진봉에게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윤경아, 벌써 왔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진봉의 말에 윤경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윤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손에서는 평생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녀를 키워준 손이었죠. 아버지, 여기서 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행 안은 시원한데. 진봉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여기서 좀 기다리라고 하더구나. 내가 땀을 좀 많이 흘렸는지 냄새가. 윤경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고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은 여전히 입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윤경과 진봉이 다가오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그러나 윤경은 지점장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곧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선 윤경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지점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고 공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창구에 앉아있던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이윤경입니다. 자산운용사 미래자산의 대표죠. 그 말에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자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였고 윤경의 이름은 금융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다가왔지만 윤경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이신 이진봉 어르신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신 분이죠. 오늘 저희는 이 은행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왔습니다만. 윤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더욱 강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은행 밖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군요. 지점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경비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윤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제 아버지를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윤경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안 늙을 것 같습니까? 밭일하다 보면 땀 좀 나고 냄새도 납니다. 나이 들면 후각도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정직한 땀 냄새와 달리 당신들한테선 썩은 우월의식 냄새가 진동하네요. 윤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죠.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윤경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만 윤경은 지점장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적인 차별이죠. 제 아버지는 여든한 살의 노인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고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냄새 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쫓는 것이 여러분의 고객 응대 방식입니까? 은행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윤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진봉은 딸의 손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경아, 그만하자. 괜찮다. 하지만 윤경은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다시 지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은행에서 관리하던 저희 회사의 모든 계좌를 이관하겠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계좌죠. 더 이상 이런 의식을 가진 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계좌 이관은 지점의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본사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점장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겠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녀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경의 선언 이후 은행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본사에 긴급 보고를 시작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객들 중 몇몇은 상황을 지켜보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진봉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경아, 그만 가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윤경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그 말에 진봉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딸에게 가르쳤던 가치관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윤경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은행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몇 대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옷차림에서 임원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은행 이사장과 임원들이 윤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윤경 대표님, 저는 이 은행의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경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응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사과하셔야죠. 이사장은 즉시 진봉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봉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경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은행의 기업 문화에 관한 문제죠. 고객을 외모나 냄새로 판단하는 곳에 저희의 자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사장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지점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경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고객을 모욕한 은행은 신뢰도 잃은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네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회의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고 윤경은 아버지와 함께 그를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시작되었고 본부장과 임원들은 필사적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사이 문제를 일으킨 미라와 경비원은 지점장실에 불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경비원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때때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윤경이 냉정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직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별적 인식이 조직 문화에 자리 잡은 것이 더 큰 문제죠.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그렇게 대형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이사장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즉시 본사와 통화하며 특별 지시를 내렸고 전국 모든 지점에 긴급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윤경은 아버지와 함께 지점장실에서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이 대표님,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은 즉시 고객응대 전면 재교육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특별 연수를 받게 될 것이고, 임이라 직원과 경비원은 징계 및 전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징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 사장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전국 지점에 사람 존중 매뉴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나 냄새, 옷차림 등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말에 윤경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였으니까요. 이 사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봉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단호한 태도에 그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윤경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그만 가자꾸나. 윤경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딸로서의 부드러움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충분해요. 가시죠.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지점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잠시만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특별 우대 상품입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던 통장 개설과 함께 특별 금리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이에요.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윤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은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계속되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임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경비원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전체 은행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죠. 그날 저녁 주요 신문과 방송에 게재된 사과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공감하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윤경과 진봉은 은행에서 나와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고 나란히 앉은 벤치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봉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슬픔까지도 느껴졌죠. 윤경아. 오랜 침묵 끝에 진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깊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괜찮다. 난 그런 대접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 말에 윤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무시를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런 일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생 정직하게 일해오신 증거죠. 진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안에는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해.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저들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지. 윤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해요. 백만장자의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이제는 그런 세상 바꿔야 해요. 아버지 같은 분이 존중받는 세상이어야 하니까요. 진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참 다행이구나.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윤경의 어머니는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진봉은 홀로 농사를 지으며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윤경이 성공한 후에도 진봉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고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살아오신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진봉은 윤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달랐어.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지.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은행 지점 옆 작은 꽃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윤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는 여전히 흙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향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댁에 가서 같이 밭을 좀 도와드릴게요. 오랜만에 함께 일해요. 진봉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모든 불쾌한 기억을 씻어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함께 일하자. 올해는 수확이 아주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경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가끔씩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경은 믿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진봉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바뀌는 거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말에 윤경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